안녕하세요. 축구 이야기를 전하는 모트입니다. 이제 곧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는데요. 이번 시즌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아쉬움을 느낀 팀들은 벌써부터 새로운 공격수 영입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국의 명문 구단들은 엘리트 스트라이커 영입을 노리고 있고, 유럽 대륙 곳곳에는 젊고 유망한 인재부터 전성기를 맞은 완성형 9번까지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가장 좋은 선수를 데려오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각 팀의 전술 시스템에 가장 잘 맞는 스트라이커를 찾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선택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오시멘, 요케레스, 리암 델랩 등 유럽 빅클럽들이 주목하는 스트라이커들이 과연 어떤 팀과 전술적으로 가장 잘 맞을지 살펴보고, 실제로 어느 클럽들이 이 선수들에게 관심을 보내고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오시멘은 나폴리에서 갈라타사라이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많은 팬들이 의아해했죠. 오시멘 같은 클래스의 선수가 왜 터키 리그에? 이런 의견처럼 말이죠. 그만큼 예상 밖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시멘이 첼시 그리고 사우디 알힐라 이적이 막판에 무산되면서 급하게 결정된 플랜 B였는데요. 오시멘이 다른 팀과 협상을 하고 있는 동안 나폴리는 이미 대체자로 루카쿠를 영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시멘은 임대 이외에 선택지가 없었죠. 그래서 임대가 끝나면 오시멘은 잠깐 나폴리에 복귀하겠지만 곧 다른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나폴리의 디렉터 조반니 만나 역시 가능한 한 빨리 오시멘을 완전 이적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이 영상에서 뒤에 몇몇 공격수들을 다루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시멘은 전형적인 9번 스트라이커 유형을 가진 선수입니다. 뒤로 내려와서 연계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스프린트와 박스 안에서의 공격에 집중하죠. 23-24 시즌 기준 오시멘은 터치당 유효 슈팅 빈도에서 유럽 4대 리그 전체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보다 높은 건 지로나의 도브빅 그리고 맨시티의 홀란드뿐이었죠. 즉 오시멘은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스트라이커입니다. 공간을 찾고 골을 넣는다. 그게 그에게 전부이자 전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23-24 시즌 유럽 4대 리그에서 활약한 공격수들이 터치당 유효 슈팅 비율과 박스 안 터치 비율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폴란드와 비교해보면 박스 안 터치는 적지만 슈팅 효율은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홀란드는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평가받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오시멘이 그런 홀란드와 거의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선수가 얼마나 위협적인 피니셔인지 한 번에 알 수 있죠. 현재 공신력 있는 여러 보도에 따르면 아스널은 스포르팅의 요케레스에게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94경기 87골. 요케레스는 포르투갈 무대에서 놀라운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죠. 당연히 아스널뿐만 아니라 여러 빅클럽들이 그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골을 잘 넣는 선수가 과연 아스널과 전술적으로도 잘 맞을까? 라는 질문이죠. 디 애슬레틱에서 분석한 이 그래프를 보면 그 궁금증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왼쪽은 24-25 시즌 아스널 선수들의 평균 오프 더블 움직임 스타일, 오른쪽은 요케레스 개인의 움직임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이 그래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면 초록색은 짧게 내려와 공을 받거나 동료 움직임에 맞춰 서포트하는 빌드업성 움직임, 파란색은 수비수 뒷공간 침투, 크로스를 받기 위한 박스 침투, 마지막 주황색은 오버래핑, 언더래핑, 측면 벌리기 등 공간을 활용한 확장 움직임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핵심 포인트는 요케레스는 주로 파란색 구간, 즉 뒷공간 침투, 크로스를 위한 움직임, 넓게 벌리는 움직임에서 높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반면 아스널은 서포트 러닝, 하프 스페이스 침투, 짧게 연계 플레이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문제는 요케레스가 이 부분에서 평균 이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로핑 오프, 즉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는 움직임에서는 아스널은 49%, 요케레스는 단 8%에 불과했죠. 요약하자면 요케레스는 트랜지션 상황에서 뒷공간을 파고드는데 강점이 있는 스트라이커입니다. 하지만 아스널처럼 짧고 정교한 연계 플레이를 중심으로 하는 팀과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게다가 아스널엔 부카요 사카처럼 이미 뒷공간을 침투하는 데 능한 윙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술 분석가들은 요케레스는 아스널보단 리버풀에 더 맞는 자원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리버풀은 클롭 체제보다는 다소 절제된 스타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역습을 핵심 무기로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이번 시즌 역습 상황에서만 9.9xg 값을 기록하며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케레스의 폭발적인 뒷공간 침투는 슬롯의 리버풀 축구를 더 위협적으로 만들 수 있는 퍼즐 조각이 될 수 있겠죠. 뉴캐슬의 스트라이커인 이삭은 현재 많은 팀들이 원하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뉴캐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높은 이적료가 아니라면 핵심 자원을 팔 이유가 전혀 없죠.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삭처럼 유연하고 다재다능한 스트라이커를 찾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면 단순히 골 수치만 놓고 보면 요케레스 같은 선수도 비슷한 득점력을 보여주지만 전혀 다른 유형의 공격수이기 때문에 대체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더욱 아스널에게 적합한 스트라이커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는 단순히 득점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연계 플레이, 유연한 포지션 활용, 테크닉 등이 아르테타의 전술과 완벽히 들어맞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가운데 스킬 코너 데이터에 따르면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이삭과 가장 유사한 선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선수는 바로 프랑크푸르트의 위고 에키티케입니다. 현재 화면의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크로스 침투, 짧게 내려오는 움직임, 공간 활용 패턴 등에서 이삭과 거의 동일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삭에 비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에키티케는 아직 22살로 점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선수입니다. 또한 최근 유로파리그 8강 1차전 토트넘전에서는 이삭과 비슷한 스타일로 득점까지 기록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에 집착하기보단 아스널을 포함한 다른 빅클럽들이 에키티케를 주목해서 보는 것도 훨씬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올 시즌 리암 델랍은 입스위치에서 스트라이커로 활약하며 빅클럽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입스위치가 강등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만약 강등이 확정되면 강등 시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되고 델랍은 약 3천만 파운드의 이적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시즌 델랍의 득점 기여도는 놀라울 정도로 높은데요. 델랍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팀 득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물론 입스위치처럼 약팀은 상대가 수비 라인을 올리기 때문에 델랍에게 열리는 공간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걸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능력이죠. 실제로 델랍은 패스를 받은 뒤 평균 7.3m를 전진 드리블 하는데 이 수치는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1위입니다. 이처럼 트랜지션 상황, 즉 빠른 역습 구조에서는 델랍의 속도와 피지컬이 극대화됩니다. 따라서 점유율 중심의 팀에서 좁은 공간 속 연계 플레이에 얼마나 적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델랍이 적응 못할 선수라는 건 아닌데요. 다만 빠른 역습에 집중되는 노팅엄이나 본머스 같은 팀에 더 빠르고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이 두 팀이 모두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델랍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누네즈는 벤피카에서 리버풀로 이적한 이후에 리버풀 팬들에게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공격 포인트를 쌓진 못했죠. 물론 누네스의 투지와 활동량은 여전히 팀 전체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요소입니다. 기술적으로 정교하진 않지만 상대방의 수비진에 혼란을 만들어내는 만큼 누네스의 활용 가치는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그런 특성이 슬롯 감독의 리버풀 스타일에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누네즈는 전방에 공간이 있을 때 활용도가 크게 높아지는 선수입니다. 따라서 직선적이고 트랜지션 중심의 팀으로 이적하는 것이 그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법인데요. 만약에 에키티케가 팀을 떠난다면 프랑크푸르트의 빈자리로 이적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누네스 본인이 올해 초 AC 밀란 이적설이 담긴 인스타 스토리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사실인데요. 물론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전술적으로 보면 AC 밀란과 누네스는 정말 궁합이 잘 맞는 조합입니다. 그 근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그래프는 2425 시즌 AC 밀란의 전술 스타일을 퍼센타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먼저 파란색 공격 파트를 살펴보면 기대 득점당 슛 퀄리티는 58%, 지공 중심의 공격 비율을 보면 16%로 매우 낮지만 경기당 기회 창출 능력은 78%로 높습니다. 따라서 AC 밀란은 빠른 전개로 기회를 만드는 스타일이며 점유 빌드업을 통한 공격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으로 빌드업 및 전진 방식을 보면 전진 패스 비율, 좌우 전환 횟수, 중앙을 통해 전진하는 비율을 모두 평균 이상으로 측면보다는 직선적인 전개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누네스처럼 직선적이고 넓은 공간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스트라이커에게 이 팀은 딱 맞는 환경이죠. 마지막으로 수비 파트를 살펴보면 라인을 아주 높게 설정하고 강한 압박을 구사합니다. 즉 전방에서부터 시작하는 높은 라인 압박 전술이죠. 이 하나의 그래프만 봐도 누네스가 왜 AC 밀란에 어울리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은 EPL 잔류입니다. 이라올라 감독의 트랜지션 중심 전술을 쓰는 본머스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팬들 사이에선 리버풀이 누네즈를 내주고 본머스의 케르케즈 혹은 딘 하위선을 받는 스왑딜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죠. 양팀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5명의 스트라이커가 어떤 팀과 전술적으로 가장 잘 맞는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조너던 데이비드, 셰슈코, 마테우스 쿠냐 그리고 블라우비치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